안녕하세요. 이토마토 전국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죠. 네? 감기 걸리기 좀 쉬운 여건인 것 같아요.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그죠? 가을이 슝 사라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올해 6월 달에 고점 형성하고 나서 2,900대까지 한 400포인트 조정 흐름 나오고 지금 이제 기술 반등 좀 나오는 좀 구간인데요. 오늘 좀 추세선을 한번 제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코로나 때부터 이어졌던 이제 첫 번째 상승 마디가 이제 7월 달 여기서 한번 꺾였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반대 매매가 이제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이제 두 번째 추세선을 그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추세가 깨지는 시점부터는 지수가 중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다가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부족해도 반대 매매, 반대 매매. 요 물량이 출회가 적었었는데 두 번 추세가 무너지면서 여기서부터는 반대 매매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 추세까지 오면서 여기서부터는 역대급 반대 매매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간 기준으로 보면 한 400억까지 2,900 갔었을 때 나왔으니까 우리가 총 3번에 걸친 추세에 대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추세를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구간은 1차 추세 붕괴. 1차 추세 붕괴가 되는 구간은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적지만 대기 매수세가 여전히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좀 조정 흐름이 나오지만 대안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나 엔터주 관련된 주식들이 시장은 빠지더라도 개별 시세가 많이 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차 추세 붕괴가 나왔을 때는 한 대 맞은 데를 또 맞은 겁니다. 아프잖아요. 처음에는 한 번 딱 맞았으면 버틸 수 있지만 두 번 같은 데를 한 번 더 맞으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 매매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50억에서 한 80억 정도 수준. 이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얘기는 계좌 증거금을 140% 유지를 못했다는 얘기고, 그죠? 보통 이자 압박이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8월 달로 치게 되면 한 5월 달, 그다음에 한 2월 달, 그죠? 요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 매수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매수했던 사람들, 추가 매수했던 사람들, 요런 사람, 여기에 주식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고점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대 매매 물량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 추세 되는 구간, 3차 구간은, 추세 분기가 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목 반대 매매에서 지수에 대한 반대 매매가 폭탄이 우르르 떨어지면서 한 400억 정도까지 일간 기준으로 나왔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심리에 대한 이 포지션이, 이 심리에 대한 이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지금 포지션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중심을 좀 잡을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선을 한번 다 쥐어보고 제가 두 가지의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위쪽으로는 3,120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2,890입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120.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코스피 기준은 2,890.
요거는 저는 박스권의 하단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반대 매매는 나온다.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 나온 주식들에 대한 전략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거품 제거가 목적이다. 프리미엄을 제거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점 주식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전저점이 붕괴가 되는 주식들은 악재가 나와서 깨지더라도 핵심 본질이 아닌 상태에서 흑자 기업인데 돈을 벌고 있는데 악재가 나와서 전저점 깨, 그런 건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반대 매매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주식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3120이라는 자리와 2890이라는 자리의 목적,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차트를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현재 시장에 대한 뭐 상황들을 좀 비교할 수 있겠죠. 뭐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거나, 뭐 환율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물류대란 공급 관련된 부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아니 비트코인 쪽 관련된 내용, 테이퍼링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너무 이슈들이 순식간에 바뀌니까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냥 요 구간은 목적이, 투자 주체의 목적이 반대 매매를 유발시키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이게 아니라, 이 주식을 쏘는 투자의 주체가 그 사람들 목적이 반대 매매가 목적이다. 이를 통해서 손바뀜이 마무리가 된 주식은 호재 만나면서 급하게 급등이 나오는 뭐 이런 유형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품을 제거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거품을 제거하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호재 관련된 종목 관련된 이슈도 있고, 악재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지,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맞고 밀리지, 이게 모든 게 하나로 좀 통일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거품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먹히면, 호재가 나는 잘 안 먹히면 그건 손바뀜 아직 덜 된 거예요. 근데 손바뀜이 마무리가 된 주식들은 약간의 호재만 있어도 튀어가기 시작한다. 시장이 박살나더라도 미리 매를 맞은 주식들 가운데서 멀쩡한 기업들이죠. 그래서 거품이 빠진 자리를 찾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투자하면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깡통 찬다. 재기가 불능할 정도로. 왜냐하면 내가 싸게 생각했던 그 자리가 지하 1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하 2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지하 3층이 될 수도 있는 거, 지하 5층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전력 10년 내내 주가 흐름을 보세요. KT 10년 내내. OCI 60만 원대에서 8만, 10만 원대 붕괴됐던 그 과정들. 이 싸다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맞았으면, 진짜 이대로 했다면, 왜 대한민국 주식 해가지고 5%는 돈을 버는데 95%는 돈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돈을 잃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는데 이렇게 하면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뭐냐면 말장난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주도주, 우리가 후발주,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얘기해서 주도 주는 건데 내 단어를 많이 내가 내뱉어서 주도 준 건지, 아니면 나만의 어떤 투자에 대한 논리가 있는 상태에서 주도 주라고 하는 건지, 내가 딱 중심을 잡지 않으면 여기저기 휘둘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이거는 망한다. 이렇게 투자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면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뭐가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다. 여기에서 뭐냐면 싸게 사서가 아니라 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의 가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의 가격이 진짜 싼 가격이다. 그러니까 나는 손절하기 싫은데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가격이 싼 가격이다. 그럼 그 주식은 올라도 그 사람은 주식에서 다 날아간 거잖아요. 1억을 운용하는 사람이 반대매매 당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주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이때 가격이 진짜 싼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진짜 손바뀜인 겁니다. 이때의 가격이 싼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6개월, 9개월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신용을 쓰고 물타기를 계속 하다가 기다렸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 주가 더 떨어져요. 반대매매가 나가요. 그 주식이 나중에 막 한 5년 뒤, 10년 후면 막 신고가 가 있잖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 털렸거든요.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그때 가격이 싼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진짜 맞는 말이다. 결정적인 이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바라봐야 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야 된다. 그건 말장난이고 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가격에서 이 가격이 싼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기업이어야 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기업이어야 되고 영업이익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파트, 뭐 강남 아파트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심리와 관련된 거거든. 요 개념이 딱 잡힌 상태에서 주식을 봐야 된다. 그러면 다 쳐낼 수 있어요. 나한테 막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휘두르는 사람, 얇게 하는 다 휘두를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을 잡고. 이거는 나의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돈의 논리가 성립된 상태에서 주식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차트 분석을 해도, 그 다음에 뭐 수급 분석을 해도, 종목 분석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시장 구간에서는 저는 살아남는다고 보거든요. 작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 1450에서 3300까지 올라왔는데 돈 버는 사람들 많겠죠. 근데 2200에서 1450까지 박살나서 주식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폭락 구간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먹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라는 거지. 그냥 싸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단순히 레포트나 아니면 TV에서 나오는 거나 나만의 주식 투자에 대한 논리 없이 돈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뭐 차트에서 많이 빠졌다.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가격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돈의 개념, 주식에 대한 어떤 논리, 여기서 출발한 가격인지를 알아요. 가격은 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가격이 싼 가격이에요.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그런 거 사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반대매매 당하는 거예요. 그 주식들을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게 저는 2890, 3120 요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 구간은 거품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투매기준과 회복된 주식, 업종 내 탑픽인 주식, 실적 딱딱 나오는 주식, 그런 애들은 거품이 쫙 빠진 자리에서만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 주식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리는 시간이 항상 좀 있다 보니까 종목들을 많이 설명 못 드리잖아요. 10분 이내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69,000원, 74,000원. (69,000원) 74,000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야 되는 자리 69,000원, 74,000원 기본 회복. (69,000원) 73,900원인데 74,000원인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수익이 없었을 때 지금 비메모리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매죠. SK 하이닉스는 적재나지 않은 한 회복되는 자리 106,000원. 그리고 투매 기준가 97,000원. 하이닉스는 디램이 주 사업인데, 주력인데 2018년도만 하더라도 디램 매출 비중이 거의 95%였고요. 나머지는 뭐 낸드나 비메모리가 미미했죠. 그때 적자 났었어요. 낸드에서 15%. 지금 낸드 손익으로 돌아섰죠. 낸드 적자 냈을 때 밸류예요. 지금 손익인데. 그러니까 투매, 매수. 자, 삼성전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7분 남았답니다. 얼마나 종목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기 16만 원. 그 다음에 투매 기준가는 13만 4천 원. MLCC 대장주죠. 스마트폰 출하량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LG전자한테 적자 사업부가 있었잖아요. 모바일. TV 가져서 돈 번 거를 모바일 다 까먹었잖아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MLCC에 다 돈 번 거를 RFPCB에서 돈 다 까먹었었거든요. 이게 적자 사업부예요. 이거 떼어낸 자리. 적자를 떼어냈으면은 속성했던 녀석을 떼어냈으면은 적자 났을 때 수준이 왔으면 사야죠. 여기서 만약 반대 매매 공격이 나오면 13만 4천 원. 여기서는 지르는 자리. 보통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저는 분할 매수할 때 전 2번이면 끝났다고 봅니다. 뭐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모아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딱 2번 자리. 기준가하고 투매 기준가.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가격 두 개 중요합니다. 18,800원, 15,600원, 15,600원, 700원, 15,600원, 700원. 뭐 15,700원이라고 하면 되고, 18,800원. 신규 공략을 한다면 반대 매매 한 번 더 나오는 걸 한번 공략해 보셔라. 요 자리 15,700원이나 800원. 지금 반등은 전 제한된다고 봐요. 뭐 지금도 공략해도 되긴 되는데 더 좋은 게 전 더 많이 보여가지고 LG 디스플레이 가격 지금 가격에서 2,000원 정도 더 빠지면 악재 쏟아지겠죠.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매 기준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이제 톤 다운 됐죠. LCD 가격 약해지면서. LG전자. LG전자는 12만 6,500원 이야기했는데 500원 더 보태세요. 12만 7,000원. 그 다음에 11만 2,000원. 그러니까 2번 정도 나눠서 공략을 한다면 12만 7,000원 한 번. 그 다음에 만약에 11만 2,000원까지 반대 매매 공격이 추가로 나온다. 그럼 이때 잡으면 되죠. 끝.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G전자 모바일 사업부 적자 냈던 거 떼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자 났었을 때 요 밸류에서 거래되면 땡큐인 거죠.
이런 걸 기다리는 겁니다. 15만 원, 16만 원대부터. 그죠?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54,000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전에. 그죠? 그때가 한 6만 5, 6천 원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6만 5, 6천 원짜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다려야 될 자리를 이야기했던 게 5만 4천 원짜리였어요. 실제로 5만 4천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급반등 나왔고. 그죠? 얘는 갇힐 거로 봅니다. 5만 4천 원. 얘는 5만 4천 원을 바꿀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랠리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 가두리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아래쪽으로는 5만 4천 원이고, 위쪽으로는 6만 1천 원 정도? 요 정도의 가두리 정도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진테크. 유진테크는 42,200원이 투매 기준가. 기본 회복 가격은 43,300원. 반도체 이제 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투자, 전방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레벨업이 되는데, 레벨업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컨센이 좋아져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좋은 거 별로 못 찾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연말로 갈수록 유리해진다는 거죠. 매수세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월덱스는 25,500원하고 22,300원 이야기했죠. 25,500원하고 22,300원. 22,300원인데 100원 빼세요. 22,200원이에요. 22,200원. 그 다음에 25,500원. 이게 투매 기준가, 그 다음에 기본 회복되는 자리. 기본 회복됐고. 그죠? 월덱스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 자체가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부족할 때는 비메모리가 채워주고, 비메모리가 부족하다 싶으면 메모리가 채워주고, 요 매출이 고스란히 이제 북미 쪽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죠. 불확실성이 적다는 얘기니까. 보시다시피 거래량은 적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 랠리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당분간 이렇게 가격 놓고서 대응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원익 IPS. 반도체 전공정 업체인데 얘는 투매 기준가는 38,800원이고 그 다음에 기준가가 45,900원이에요. 45,900원. 그 다음에 38,000원. 이게 투매 기준가예요. 그리고 이게 기준가라서 기본 회복되는 거고. 반도체에 관련된 컨셉만 기본적으로 회복이 되면 이 기준가는 회복이 될 거로 봅니다. 이런 거는 뭐에 기반을 하는 거냐면 실적에 기반을 하는 거예요. 실적에 기반하는 거고 요동치는 거는 내 심리만 요동치는 겁니다. 개인 투자가분들의. 근데 그런 불안함을 느끼고 어두운 사람들은요. 급등하잖아요. 손바닥 바로 바뀌어요. 야! 이렇게 하다가 와!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바뀝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주식 다 급등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면 그 가격대에 따라서 내가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1분 남았습니다. 1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8만 4천 원 이야기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기준가 좀 회복이 시도가 되다가 지금 이거 하나 좀 꼬리로 좀 나오고 있죠. 이제 90만 원대 이상으로 안착할 거냐 여부에 따라서 레벨업이 좀 결정이 될 걸로 좀 보는데 바이오제약 가운데서는 이번 주에 좀 의미 있는 기술 수출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앞서 올릭스 같은 경우는 39,500원 이걸 기준가로 이야기했었고 투매 기준가 이번에 회복이 됐고요. 44,5천 원이 그 다음 목표치가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랩셋 아티바 관련된 이제 중간 임상 결과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업체인데 10만 3천 원짜리 한 3천 원 정도 남았는데 요게 기준가입니다. 요 기준가가 나와야 그동안 좀 머물러 있었던 이 악의적인 물량들도 소화가 될 거라고 봐요. 기준가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이거는 31,400원을 그대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봐야 되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65,500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65,500원이 기준가였었고 그때 가격이 8만 원, 7만 원 또 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준가로 이야기했던 게 65,500원이었고 투매 기준가 그리고 이제 기본 회복된 가격이 69,900원 60선 돌파됐으니까 이제 목표치가 도달된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카카오하고 이제 NC소프트도 봐야 되는데, 카카오는 12만 1,000원이었잖아요. 위쪽으로는 13만 원, 아래쪽으로는 10만 2천 원. 만약에 여기서 13만 원 제압하지 못하면은 이 박스권의 범위를 두 가지 가격을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13만 원, 아래쪽으로는 10만 2,500원. 아시겠죠?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NC소프트. 네, NC소프트는 이번에 투매 기준가가 62만 원 좀 회복이 됐는데, 하단은 58, 그 다음에 65에서 70 이렇게 밴드 범위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